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여돈입니다. 5월에 조기 대선이 확정이 되면서 전국 4, 5월 분양시장과 분양 일정이 굉장히 요동이 칠 전망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시다시피 정부 정책 관련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고요. 작년부터 이 관련해서 좀 대비를 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저희 부동산 가이드 통해서 이 부분도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관련한 깊어지는 고민은 물론이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투자 고민도 오늘 함께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 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관련된 고민도 해결해 드리고요. 팁도 얻어가 보는 시간입니다. 관련해서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전화 02-2077-6356번 통해서 상담 가능하고요. 문자 메시지 고민 보내주셔도 됩니다. 서울전화 02-545-7988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저희 고민 해결해 주실 분 소개할게요. S&K 자산관리의 이영규 본부장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장 흐름을 좀 읽어보면서 그 핫한 이슈와 함께 시장 전략 팁 확인해보는 시간부터 가져볼게요. 화면으로 주제 확인해보시죠.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주택법 개정안이 14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기간에 들어갔습니다. 주택조합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이 개정돼서 주택조합 시장에 큰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택 관련된 개정안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 주택조합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귀 열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 주택조합이라는 게 좀 투명성이 좀 결여됐다거나 좀 무분별한 개발이 있었는데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제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지역 직장 주택조합에 조합원 모집할 때 신고제를 도입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또 공개 모집을 의무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해서 3월 14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 주택법 시행령 개정 사항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총회 조합원 직접 참석 의무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이 주택조합의 중요 의사결정기가 바로 총회였는데요. 이 총회에서 이 서면 의결로 약간 좀 편법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앞으로 총회 의결 시에는 이 전체 조합원의 10% 이상은 직접 참석을 하도록 의무화를 할 거고요. 또 더 중요한 이 중요 의무사항 의결 총회에는 이 조합원 전체 조합원의 20% 이상이 직접 참석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제 조합원의 또 뭐 제명이라든지 또 탈퇴 시에 이 납입금 환불식이라든지 또 이 절차 같은 것을요 좀 더 명문화하기로 했기 때문에 좀 더 투명한 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또 시공보증 비율이 있습니다. 이 시공보증 비율을 30%에서 50% 사이에 두겠다는 얘기인데요. 이 시공자의 공급 물량에 대한 시공보증금의 상한을요, 총 공사 금액의 50% 이하로 상한 금액을 정합니다. 또 하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데요. 그거를 총 공사 금액의 30% 이상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공보증 비율은 30% 이상 50% 이하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주택법 시행 규칙에 대한 개정 사항인데요. 바로 이 총회 의결 의무 사항을 추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조합을 대행할 때요, 이 일정 요건을 갖춘 자만이 대행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조합 업무 대행자의 업무 범위를 좀 추가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주택조합 사업을 할 때 이 조합원 모집이라든지요, 뭐 토지 확보, 또 조합 설립 인가, 사업성 검토라든지 뭐 설계자 및 시공사 선정, 그리고 또 사업 계획 승인을 위한 업무 대행, 그리고 또 그 밖에 이 총회 운영 업무 지원 등 이런 것들을 좀 업무 범위를 추가해주기로 했습니다. 요거는 또 국토교통정부로 이렇게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합원을 모집할 때요, 이제 신고제를 도입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신고 필증을 발급해야 되는데요. 이 조합원 모집 주체에 관한 자료라든지 또 조합원 모집 공고안, 그리고 또 가입 신청서 및 계약서, 또 토지 사용 승낙 등 이런 토지 확보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좀 더 투명하고 건전한 주택조합 사업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조합원 모집 방식도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직장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변경 인가도 포함이 됩니다.
이것을 신청을 할 때는요, 이 조합원 모집하고 할 때 해당 이 조합원 모집 대상 지역에 뭐 일간 신문이라든지요, 또 관할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이 지역주택조합이 좀 투명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개선할 이 방안을 많이 찾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입법이 예고가 되고 뭐 40일 동안 입법 예고를 한 다음에 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은 이제 법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럼 좀 더 우리 조합원들의 피해도 덜 갈 수 있고요. 좀 더 투명하고 건전한 그런 주택조합 사업이 되는데 조금 더 좋은 방향을 제시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 주택법 개정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많은 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모든 이야기 혹은 투자에 대한 고민 역시 직접 상담을 통해서 세워보면 좋겠죠. 무료 세미나 일정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본부장과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합니다. 소액으로 유망 지역에 투자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3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을 하고요. 7호선 학동역에 위치한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2077-6356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직접 귀로 듣고 함께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먼저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지역 오늘 고민이세요? 네, 서울 강북구 미아동 네. SK 북한산 시티 아파트요. 북한산 시티 아파트, 뭐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예, 지금이 매도 시기인지 알고 싶어서요. 지금 살고 계신 곳인가요? 지금 사는 데는 아니에요. 집만 거기 있어요. 집만 있으시고 뭐 전세나 월세로 지금 활용하고 네. 계신 거군요. 전세로 있다가 월세로 지금 주고 있어요. 월세 주고 계시고 몇 평형이세요? 42평형. 42평형 정도?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네. 미아동에 위치한 SK 북한산 시티 43평형 보유하고 계신데 매도해도 좋을지 또 언제 매도하면 좋을지 함께 고민 나눠볼게요. 본부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얼마나 보유하셨어요? 2001년에 거기 입주 시기에 사가지고 16년째예요. 보유한 지는. 처음 입주 시부터 계속 갖고 계신 거예요? 네, 네. 거주하신 적은 있으세요? 한 번도 없네요. 한 분도 없으세요? 예. 그럼 뭐 지금은 어디 거주하세요, 어머니? 저희는 동대문구 여기 청량리동에 살고 있어요. 청량리도 사시면서 그럼 네. 쭉 전세 임대를 계속 놓으신 거네요. 네, 전세로 있다가 지금 이제 4천에 100 월세로 있어요. 4천에 100이요. 네. 그럼 뭐 그동안의 가격 흐름은 잘 알고 계시겠네요. 흐름은 잘 모르겠어요. 글쎄요. 그럼 요즘에 얼마 가는지도 안 알아보셨어요? 알아봤는데 뭐 4억 5천에서 6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북한산 시티가 네. 자, 일단 지도를 통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예, 굉장히 살기 좋은 아파트예요. 네. 그러니까 바로 북한산이 있기 때문에 공기가 너무 좋고 네.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는데 예. 공기가 좋은 곳의 단점은 교통적으로 약간 좀 약점을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동네가 뭐 4호선이 지나는 곳인데 4호선하고 네. 굉장히 거리가 멀어서 좀 교통적인 네.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머니가 어느새 16년을 보유하셨잖아요. 예. 그럼 이제부터는 무슨 약점이 생기느냐? 연차에 네. 대한 약점도 조금씩 생겨요. 그런 예, 거예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주변으로 해서 뭐 레미안이라든지 두산도 계속 생겼고요. 네, 또 밑으로 네. 기름 뉴타운이 조성이 굉장히 잘 됐잖아요. 네. 그래서 기름 뉴타운은 굉장히 주거 선호도가 높고 전세가율도 네.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네. 근데 이 지역도 마찬가지인 게 오히려 20평대에서 35평대 그 사이가 더 관심이 많고 또 네. 거래가 많은 지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선호하는 평수가 중소형 평수인데 네. 일단 어머님은 지금 40평대를 갖고 계시단 말이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막 가파르게 오르지 못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같은 단지 안에서도 25평대랑 30평대는 그 가격이 조금씩 올랐는데 네. 이 40평대는 뭐 조금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네요. 예. 그리고 또 이 옆으로 보이는 뭐 두산이라든지 레미안 같은 경우는 이 네. 북한산 시티보다 좀 새 거죠. 새 거다 네. 보니까 이 같은 비슷한 평대가 벌써 한 5억 중반에서 6억까지 가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또 밑으로 뭐 기름역 주변에는 이 40평대가 어느새 6억을 조금 넘어선 아파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입지적인 면에서 조금 약점을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최근에 그래도 북한산 시티가 조금 이제 각광을 받는 이유가 네. 어쨌든 그동안 이 교통에 대한 약점을 이제 우이 신설선이 개통이 되잖아요.
네네. 원래는 좀 더 빨리 개통이 됐었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네. 늦어지다 보니까 뭐 올해 7월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어쨌든 우리 신설선에 여기 바로 이 북한산시티 앞에 생기는 건 맞아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좋긴 한데 네. 이 부동산 시장 가격에는 어느 정도 네. 반영이 끝났다고 보여지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착공 시점이 가장 조금 그 부동산 시장에 반영되는 게 높은 거고요. 네. 오히려 이제 개통이 되면서부터는 그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유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북한산 시티가 굉장히 좋고 또 대단지에다가 앞으로 좀 미래 가치도 있어 보이는데 그 네. 미래 가치를 보기 위해서는 평수가 좀 큰 게 약점으로 좀 작용할 수밖에 네. 없어요. 오히려 여기 그러면- 25평이나 30평대를 아. 갖고 계셨으면 네. 제가 좀 더 보유라고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건데요. 네. 근데 40평대다 보니까 그냥 뭐 네. 어머니께서 큰 부담이 없으시다면 그냥 월세를 네. 쭉 받는 것도 괜찮아요. 네. 근데 좀 적극적인 투자를 보이신다면 네. 안 그래도 요즘에 좀 우리 신설 때문에 좀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거래가 활발하고 내 아파트를 사줄 사람이 있을 때 매도하시는 게 네.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갖고 혹시 월세 만기가 언제 끝나나요? 월세 만기는 이제 내년인데 지금 살고 계신 분이 나가겠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상담을 하게 됐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럼 저는 매도하실 수 있으면은 지금 매도하셔도 나쁘지 않다고 아, 보여지고요. 네, 감사하고요. 예, 예. 그러면 저희는 전세를 살고 있어요. 42평을. 네네. 그러면 집 마련도 지금이 나은가요? 집 마련도 뭐 지금이 크게 나쁜 시기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네. 부동산 경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내놨던 매물도 걷어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어쨌든 앞으로 뭐 대선이라든지 이런 좀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보다는 그 대선을 지난 후 올해 하반기쯤이 아마 좀 적당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 올 하반기요? 네, 그때까지만 조금 네. 상황을 지켜보시면은요. 네. 네. 어쨌든 뭐 서울권에 있는 아파트들이 크게 가격이 내리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 예, 좀 더 좋은 조건에서 올해 가을쯤에 한번 또 매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려요. 네. 네. 근데 삼양동 거는 매도하는 게 좋겠네요. 예, 아무래도 매도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도움 말씀 되셨길 바라겠고요. 잘 선택하셔서 좋은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 받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지역 고민이세요? 네. 하남시 미사리. 하남시 미사. 미사리요. 네. 그 지역에 네. 30평짜리인데요. 네, 네. 지금 어떻게 매도를 하는 게 괜찮을까? 앞으로 전망은 어떤가 싶어서요. 아, 어머니 저 아파트 이름도 좀 알려주세요. 미사리 구단지인데 그거는 아파트가 네. 그 LH 아파트인데 네. 그 이름은 제가 없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본부장님께 한번 검색해서 찾아달라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지금 살고 계신 곳이에요? 네네. 네, 살고 계신 곳, 지금 매도를 좀 고려하고 계신데, 매도해도 될지 보유하는 게 더 좋을지 함께 고민 나눠볼게요. 본부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미사에 아파트를 갖고 계신데 네. 몇 단지 갖고 계세요? 구단지요. 아, 9단지요. 네. 거기 한강변에 바로 위치한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굉장히 좋은 곳이죠? 네. 가격도 많이 올랐죠? 글쎄요, 지금은 아직 모르겠는데, 네. 지난 여름에는 조금 오른 것 같은데, 지금도 그 가격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뭐 충분히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아마 뭐 작년에 비해서는 거의 뭐 한 좀 1억 가까이는 제가 상승한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미사일면 도시가 굉장히 좋은 도시고 관심도 많은 곳이에요. 네. 근데 어머니께서 계속 여기서 거주하실 건가요?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어떻게 지금,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거기에 네. 봐서 매도를 할 건지, 어떻게 일단 생각해볼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조금 더 보유를 하셔도 괜찮거든요. 네. 그 이유를 좀 지도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미사가 조성되면서 굉장히 관심도 많았고 그 네. 프리미엄도 굉장히 많이 붙은 곳이 바로 미사거든요. 네. 근데 미사가 아직도 입주 물량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물론 이제 미사 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게 이제 5호선은 연장이 확정이 됐고요. 그렇죠? 네. 5호선이 네. 들어오고 차후에는 이제 9호선까지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호재가 겹치다 보니까 미사 지역이 아무래도 가격이 많이 상승을 이뤘고 네. 뭐 피라 그러죠. 이렇게 많이 붙어서 거래도 많이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많이 오르다 보니까 걱정을 하시는 거죠.
네. 여기서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지는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데 예. 제가 볼 때 쉽게 내려갈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이제 물론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미사가 조성이 되면서 앞에 뭐가 생겼냐? 예, 바로 고덕이죠. 네. 예, 고덕들이 재건축을 막 시작하고 또 했고 앞으로도 남아 있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보니까 미사에 대한 벽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사 가격이 아무리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 강동구 고덕동에 있는 아파트들을 넘어설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사는 어쨌든 이 고덕의 눈치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덕 지구에 그 재건축이 되면서 가격들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미사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될 거거든요. 네. 그 만약에 그 고덕 쪽에 뭐 30평대가 한 뭐 7억 5천에서 8억 정도 간다. 네. 그럼 미사는 한 6억 5천에서 7억까지밖에 안 간다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앞으로 이제 고덕이 계속해서 뭐 재건축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어쨌든 당분간 이주 수요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요. 네. 또 이 미사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요. 아무래도 이 서울 뭐 잠실이나 강남권에 출근하는 젊은 사람들이 미사로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거 선호도가 앞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그 차별화를 둔다고 하면은 이제 미사역이 이쪽에 중심 상업지구에 생기고요. 그러니까 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조금 더 가격을 높게 올려받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머니가 계신 곳은 한강변입니다. 이 한강이 조망이 가능하다는 또 그런 특화된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사는 좀 두 가지로 나눠질 것 같아요. 이 역에 있는 중심 지역이냐, 아니면 아예 이 한강이 보이는 전망 좋은 곳이냐. 그 두 군데가 아마 가격을 오르락내리락 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앞으로 크게 이렇게 떨어질 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5호선 들어오고 9호선까지도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보다도 분명히 좋은 환경을 충분히 만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뭐 거주하신 지 한 2, 3년밖에 안 되셨잖아요. 네. 예, 좀 더 거주하셔도 뭐 아파트 가격 크게 걱정 안 하시고 거주하실 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머니.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잘 고민해 보시고요. 네. 보호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잘 참고해서 선택하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이렇게 해서 네. 전화 연결 받아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우리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그 송파구 문정동에 네. 있는 문정 건영 아파트 실거주자인데요. 네. 예, 그 매매 시점 조금 알고 싶어서 전화 연락드렸어요. 지금 살고 있는 곳을 매도를 하시려고 지금 고려하고 계신 거군요. 예, 그 매매 시점을 조금 알고 싶고 그 매매를 하게 된다면 네. 접점가가 어느 정도가 좋을지. 예, 예. 몇 평에 거주하고 계세요? 지금 공급 면적으로 28평형 거주. 28평형에.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 본부장님과 함께 고민 나눠볼게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건영에 오래 거주하셨어요? 한 20년 정도. 아, 20년이요? 예, 예. 그럼 거의 초창기부터 거주를 하셨네요. 그렇죠. 네. 그럼 뭐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다 지켜보셨죠? 네, 그렇죠. 최근에 가격은 어느 정도 하던가요? 지금 뭐 보니까 5억에서 5억 5천? 그렇죠. 한 5억 중반선까지는 나오는 네네.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건영 아파트가 처음 조성될 때만 해도 이 주변에 아파트가 거의 없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건영 아파트가 굉장히 좋은 아파트였는데 이제 연차가 지나다 보니까 주변에 새 것도 많이 생기고 바로 옆에 위례신도시라는 또 거대한 산이 또 하나가 생겼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건영 입장에서는 크게 좋을 게 없는 상황이긴 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지도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이 문정동이라는 지역은 이 문정 법조타운이 굉장히 큰 화두입니다. 지금 뭐 동부지법이라든지 동부지검도 이제 출근을 시작했기 때문에 어쨌든 주거가 이 문정동으로 많이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는데 이 문정건영 아파트 하나로만 보면은 그렇게 크게 좋아질 일은 조금 없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세대수가 좀 작죠. 네네. 예, 세대수가 한 500여 세대밖에 안 되고 어느덧 연차가 20년이 훌쩍 넘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일 애매한 시기가 한 15년에서 25년 사이거든요. 이거는 뭐 재건축하기에도 아직 연한이 많이 남아있고 그러자니 옆에는 새 아파트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때 연차가 가장 좀 가격이 크게 변동이 없는 시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바로 앞에 그 파크하비오 생긴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어요. 예, 파크하비오가 생겼는데 이 파크하비오는 어느새 이 35평대가 벌써 한 7억 중반을 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새 아파트를 좀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파인타운만 비교하더라도 여기도 25평대가 거의 5억 한 초반에서 중반 돼요. 그러니까 파인타운의 25평대랑 이 건영의 뭐 한 30평대랑 가격이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볼 때 앞으로도 한 3, 4년간은 이 건영 아파트는
크게 가격 변화가 일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예, 그래서 실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뭐 다른 곳으로 이주할 계획이 있다고 하시면 매도를 하고 가시는 게 맞거든요. 예. 예, 매도를 하고 가셔서 한 3, 4년 뒤에 다시 들어와도 아마 비슷한 가격을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다면 3, 4년 후에는 이게 뭐 상승 여지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연차가 더 되잖아요. 그럼 이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단지 규모로 봤을 때 제가 볼 때 재건축되기는 조금 어려워 보여요. 네. 예, 그러니까 주변이 뭐 또 유휴 부지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예. 재건축은 조금 어려워 아마 리모델링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네. 그 3, 4년 뒤에도 크게 변화가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고요. 네. 어쨌든 뭐 위례 신도시도 계속 조성이 되고 있고 또 위례 신도시가 또 중대형이 많은 곳이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연차라든지 그런 것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주 계획이 사실은 있어서 이제 여쭤본 건데 그렇다면은 네. 매도를 지금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주시는 그렇죠. 거예요? 이주 계획이 있으시면 네. 이게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 이게 더 올라준다 그러면은 뭐 전세를 주고 가셔야 되는데 크게 네. 그럴 만한 여건이 안 보이기 때문에 매도를 하고 이주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잘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화 받아봤고요. 이번에는 또 문자 사연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 중에서 한 분 꼽아봤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끝번호 2953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수익형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오피스텔과 소형 신축 주택 중에 뭐가 더 나은 선택일까요? 두 주택의 장단점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사실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이 2953님뿐만 아니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내용인 것 같아요. 네. 뭐가 더 나고 장단점 뭐가 있을까요? 뭐 둘 다 좋습니다. 네. 어쨌든 뭐 수익형 부동산에는 지금 오피스텔 그리고 뭐 상가라든지 네. 소형 주택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오피스텔 먼저 말씀드리면 오피스텔은 굉장히 역주변이라든지 업무가 많은 곳에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아마 안정된 월세 이런 거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의 조금 단점이라고 말씀드리면 일단 취등록세가 조금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왕이시라면은 주택임대차를 내시고 오피스텔에 투자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또 오피스텔은 이 안정적인 월세는 가능하지만 이 지가가 상승한다고 해서 오피스텔 가격이 많이 오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쭉 안정된 월세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피스텔에 투자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이 반대로 소형주택 같은 경우도 뭐 월세라든지 전세를 잘 받기 위해선 뭐 업무지구가 있다거나 역주변에 하셔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오피스텔보다는 뭐 주차장 공간이 협소하다거나 이런 단점은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오피스텔에 비해서 좀 취등록세도 절감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어느 정도 지가가 상승할 만한 지역에 이런 소형주택을 투자하신다면은 또 안정된 월세뿐만 아니라 약간 좀 시기가 흐른 후에 좀 시세 차익도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형으로 접근하실 때 좀 더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고 싶다면 오피스텔 쪽으로 가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나는 수익도 중요하지만 차익도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 역주변, 업무 인구가 있는 많은 곳으로 좀 소형 주택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소형 주택과 오피스텔의 장단점 체크해봤고요. 수익형 부동산 고려하고 계신 분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사도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쉬운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료 세미나 통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본부장과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합니다. 소액으로 유망 지역에 투자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3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을 하고요. 7호선 학동역에 위치한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2077-63565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생생 부동산 클리닉 오늘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신 분은 SNK 자산관리 이영규 본부장이었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돈 되는 정보만 모아서 소개해드리는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시간입니다. 지금 관련해서 정보들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담도 가능합니다. 서울전화 02-2077-6394번 지금부터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갑진부동산연구소의 박진주 팀장, 서진부동산연구소의 성대웅 이사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세 가지 알짜 정보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성대웅 이사님, 오늘 어느 지역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강남 상구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곳은 송파구입니다. 그렇다면 송파구 내에서는 방이동이라는 곳이 가장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송파구 하면은 배드타운으로서의 이미지가 가장 짙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송파구에 롯데타워 개장이 얼마 남지 않았고 문정동 법도타운의 입주와 함께 마이스터단지의 개발로 인해서 풍부한 업무 밀집 단지로서의 재탄생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본 물건지 바로 앞쪽에는 2018년도에 황금노선인 9호선 신방위역까지 개통할 예정으로 큰 집가 상승 기대할 수 있는 송파구 방이동 지역을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파구 방이동 잠시 뒤에 저희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박진주 팀장님께서는 오늘 두 군데 준비하셨나요? 어디로 가나요? 네, 최근에 서초구 일대가 들썩거리고 있는데요. 이는 정보사 부지 이전에 따른 개발들과 롯데칠성 부지 등의 대형 개발 호재들로 인한 것인데요. 재건축 또한 굉장히 활발히 진행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인구 유입과 재건축, 이주 수요들로 인해 2, 3년 후에 분양가와 임대가가 같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서 저금리 시대인 요즘 같은 때에는 훌륭한 연금형 상품 돼보실 수 있겠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리는 곳은 서초구 방배동인데요.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기로 하고요. 또 다른 지역은 대형 개발 호재들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2030 서울 플랜 중심지 중에 한 곳입니다. 풍부한 수요 계층으로 인해 안정적인 수익도 누려보시면서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더욱더 기대되기 때문에 시세 차이까지 동시에 노려보실 수 있는 동대문구 용두동입니다. 네, 오늘 세 군데도 발빠르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볼 곳은요. 오늘 박진주 팀장과 함께 서초구 방배동 가보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방배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 위치했고요. 올 8월에 준공 예정돼 있습니다. 5층 건물 내 2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3억 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8천만 원, 실투자 금액 2,500만 원 예상됩니다. 서초구 방배동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팀장님, 방배동의 매력 뭐가 있을까요? 네, 방배동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방배역에서는 도보 7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지역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들과는 조금 다르게 역에서 매우 근접한 곳보다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법조계 인사들 많이 거주하는 고급 주거단지가 형성이 되는데요. 이 일대 둘러보시면 굉장히 깨끗한 주거 환경 갖추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신중초등학교라든지 서초 중고등학교 그리고 서울고 상문고 등의 명문 학군인 학교들을 도보로 이용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시면서 거주하시는 실거주 비율이 굉장히 높을 뿐만이 아니라 직장인 밀집 지역으로서 직장인 수요 계층들도 굉장히 탄탄히 뒷받침이 되어주는 위치이기 때문에 꾸준한 매매와 임대가 몰리는 지역으로서 주거 선호도나 만족도 또한 굉장히 높은 주거 명품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바로 옆에는 대법원과 대검찰청 등의 주요 법조기관들이 입지해 있고 인근에는 서울교대라든지 백석예술대학교 등의 대학가들도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인근의 맛집, 카페, 쇼핑시설, 문화시설 등의 편리한 생활권을 갖추고 있고요. 인근에 몽마르트 공원과 서리풀 공원 그리고 우면산 등도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도심 속에 녹지 공간 풍부히 제공해 줌으로써 아침 저녁으로 맑은 공기와 함께 산책과 운동을 즐기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또 남부순환도로나 서초 IC, 우면산 터널 등도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동작대로나 사당대로, 올림픽대로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등의 주요 도로로서의 진출입이 굉장히 용이한 위치여서 교통이 굉장히 편리할 뿐만이 아니라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국립국악원 등과 같은 문화와 예술 공간까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시면서 직장 출퇴근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입지여서 이제 막 시작하시는 신혼부부라든지 혹은 자녀를 한두 명 키우고 계시는 그 가족 단위의 직장인 분들에게 더없이 좋은 주거 환경 갖추고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방배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변 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인프라도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살기 좋은 지역이라는 거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들 공감을 했을 텐데요. 방배동이 지역적 가치가 더욱더 올라갈 개발 호재도 굉장히 많은데 어떤 부분 좀 주목해 볼까요? 네, 이 지역 개발 호재들 굉장히 많은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바로 옆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보사 부지 이전에 따른 개발들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정보사 부지는 과거 정보사가 자리하고 있으면서 각종 규제로 인해서 개발이 되지 못했던 정보사가 안양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관통터널인 장제터널이 뚫리게 되고 그 인근으로는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설 예정에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서초에서 강남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면 정보사가 자리하고 있는 서리풀공원을 둘러서 가거나 혹은 반포 쪽으로 돌아서 갔어야 했기 때문에 상습적인 교통 체증이 일어나곤 했었는데요. 이 터널이 완공이 되고 나면 테헤란로까지 접근하시는데 약 20여 분의 시간이 줄어들게 될 뿐만이 아니라 서초와 강남, 역삼, 삼성까지 일직선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강남권이 확대되어지면 물론이거니와 한층 더 교통이 편리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교통 개선과 함께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도 잇따를 예정인데요. 공공성을 강조한 공연장이라든지 전시장 그리고 체육시설 등의 대규모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서게 되면서 예술의 전당에서부터 서리풀 공원을 거쳐서 반포 한강공원인 세빛선까지 반포대로와 연계한 복합문화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최근 지구 단위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이 지역 나비 플랜의 한 축으로서 서초 지역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르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본 물건지의 오른편 쪽에 위치하고 있는 강남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이죠. 롯데칠성 부지의 경우에도 삼성타운의 2배 규모가 넘어서는 주거, 업무, 그리고 상업시설이 들어갈 제3의 롯데타운의 개발 사업과 남부 터미널의 현대화 사업까지 이루어지고 나면 서초구 일대에 큰 변화가 예견되어짐은 물론이거니와 각종 편의시설들이 제공이 됨으로써 많은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계속적인 집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이러한 주택시장의 상승장을 맞아서 재정비 사업도 굉장히 활발한 상태입니다. 방배 주택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총 8개 구역이 진행 중인 상태이고요. 그중에 5구역의 경우에는 현재 관리 처분 인가가 끝나면서 이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본 물건지 입지가 5구역과 굉장히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주 수요의 최대 수혜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며 6구역의 경우에도 건설사가 선정됨에 따라서 앞으로 이주 수요는 더욱더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여지며 이 일대 매매 및 임대 시장은 그야말로 폭풍전야라 할 수 있겠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초구 안에서도 방배동 굉장히 또 개발 계획들이 풍성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집가 상승을 야기할 만한 부분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건물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8월에 준공 예정이라면 좀 자세하게 어떻게 지어지는지 꼼꼼하게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올해 8월에 지어지는 이 건물은요, 전체적으로 화이트톤 계열의 깔끔함과 모던함을 추구한 인테리어로서 젊은 신혼부부들이나 직장인,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인테리어로 꾸며질 예정에 있습니다. 본 물건 5층 중에 2층으로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고요. 방 2개, 거실 1개, 욕실 1개의 구조의 형태로 기본적인 빌트인 옵션도 굉장히 잘 들어갈 예정에 있는데요.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등 기본적인 가전기구들이 다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별도의 가전기기 구매가 필요 없어 굉장히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건물엔 당연히 CCTV와 엘리베이터 그리고 무인 택배함 등도 잘 갖춰질 예정에 있고요. 1층의 경우에 필로티 구조 주차장이시기 때문에 넓은 개별 주차시설까지 이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건물 봤습니다. 이 내부 구조가 일단 해도 굉장히 잘 들고요. 사진 속에서 이 부분이 또 잘 표현될 것 같고 살기에 좋게 지어진다는 점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가장 중요한 가격 정보 체크해 봐야 될 텐데 팀장님, 가격 메리트 어느 정도 있을까요? 네, 이 일대에서 가장 저렴하게 나왔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매매가는 3억 500만 원이시고요. 전세 시에 전세가 2억 8천 활용해 보신다면 전세 시에는 2,500만 원의 소액 투자 가능하시겠고요. 월세 시에는 3천에 110만 원으로 예상이 되어지며 대출 가능 금액 1억 9천으로 예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월세 시에 대출 활용해 보신다면 8,500만 원으로 투자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가격 정보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다세대 주택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그렇다면 투자할 때 어떤 점 유의해야 될까요? 네, 아직 준공까지 기한이 조금 남아있는 건물인데요. 이 일대들 굉장히 입지 여건이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직접 임장 활동 통하셔서 입지 여건들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고 아직 실물을 확인하시기는 조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설계 도면 같이 보시면서 선호하시는 구조라든지 방향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고 후회 없는 투자해보시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직접 발품을 파는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도움도 함께 받아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부동산 정보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시죠. 자, 두 번째 부동산 정보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요, 성대웅 이사와 함께 송파구 방이동 가보겠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8호선 몽촌 토성역에서 걸어서 6분 거리 위치했고요. 올 3월 말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6층 건물 내 4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2억 7,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4,500만 원, 시의 투자 금액 3천만 원 예상됩니다. 자, 송파구 그 안에서도 올림픽공원이 굉장히 인접한 곳이죠. 방이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일단 앞에 올림픽공원이 있어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장점을 가진 방이동이라고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은 8호선 몽촌토성역 도보 6, 7분 거리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5호선 방이역을 도보 7, 8분 거리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기서 강조드릴 수 있는 부분은 2018년도 말이 된다면은 황금 노선인 9호선 신방이역이 본 물건지 바로 앞쪽 도보 3분 거리에 개통이 된다는 사실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본 물건지 바로 우측으로 보시면은 왕복 10차선입니다. 왕복 10차선인 위례성도로와 함께 송파대로와 동부가선도로, 외곽순환도로, 올림픽대로들을 자가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본 물건지 바로 건너편으로는 수서 SRT가 노선이 개통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서울역과 용선을 이용하시지 않고 이 수서역에서 편리하게 광역, 지방으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시겠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본 물건지 바로 위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개장이 얼마 남지 않은 제2롯데타운과 함께 제2롯데타운 바로 밑쪽에는 가락시장 아파트 재건축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가락시장 아파트 바로 아래쪽에는 현대화 시설로 탈바꿈이 진행되는 가락시장과 함께 문전 법적타운, 가든5와 동남권 부지와 함께 유통단지 부지와 함께 위례 신도시 많은 개발지들로 둘러싸여진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런 교육시설까지도 잘 갖추어진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으며 본 물건지 주변으로 입지하고 있는 서울 아산병원, 그다음 방위 재래시장, 롯데마트, 롯데백화점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장 큰 장점 서두에서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이 자그마한 공원이 아닙니다. 약 43만 8천 평이나 되는 올림픽 공원을 내 집 앞 앞마당처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올림픽 공원, 문화와 예술이 융합된 곳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도보 10분만 걸어가시게 되면은 석촌공원까지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할 수 있는 입지 여건이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방이동의 입지적인 여건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이 송파 구간에서도 이제 방이동 쪽에 영향 미칠 수 있는 개발 호재 좀 짚어볼게요. 네, 이렇게 많은 개발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호재가 있다면은 지하철역의 개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다른 노선도 아닙니다. 9호선 황금 노선입니다. 9호선을 따라서 그 지역에 투자를 한다면 성공적인 투자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 물건지 바로 3분 앞에 신방이역, 9호선 신방이역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이 9호선 노선은 제2 롯데타운과 함께 많은 개발이 일어나는 삼성권역, 강남 서초권역과 합천권역과 김포까지도 이제는 다이렉트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내 집 앞에서 개통됨으로써 큰 집가 상승 기대할 수 있는 개발 호재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제2 롯데타운의 개장이 이제 4월 2일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 롯데타운의 개발로 인해 가지고 생산 유발 효과 2조 1천억과 더불어서 취업 유발 인원은 2만 1천여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과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의 부동산 경기가 들썩들썩거리고 있고 상권의 발단으로 인해서 전월세 가격의 상승과 이 집가 상승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개발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동 법적타운이 이제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마지막 택주 규모로서는 마지막 대규모 택주 개발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동부지법과 지검이 입주를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연말까지는 미래형 업무단지까지도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주 인구는 3만 5천 명에 고용 창출 인원은 2만 명입니다. 계속해서 고퀄리티의 인구, 직장인 인구 수요가 증가하는 송파구 방이동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낙후되어 있던 가락시장은 지금 현대화 시설로 탈바꿈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는 50% 이상이 진행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이 현대화 시설로 된다고 하면은 판묘동과 5개의 테마동과 업무시설 등으로 탈바꿈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복합적인 공간 창출 사업으로 탈바꿈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풍부한 시장 임차 수요 골고루 받아볼 수 있는 지역으로 변모되는 사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마이스산업단지가 현재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삼성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와 함께 예상되는 고용 창출 인원이 100만 명입니다. 계속해서 고퀄리티의 임차 수요가 이곳 송파구 방이동 지역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서 SRT의 개통이 이제 막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편리하게 광역, 지방으로 편리하게 교통까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송파구 방이동 지역이 배드타운에서 이미지를 지나서 업무 지역, 업무 밀집 지역과 인구 집중 지역으로 탈바꿈이 진행된다는 사실 강조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송파구 방이동에 관련된 입지적인 여건, 개발 우주 확인하면서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자세히 확인해봤습니다. 이번에는 건물 볼 텐데 지금 뭐 3월 말이면 곧 준공이 완료가 되네요. 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6층 건물에 4층 매물이고요. 투룸의 3베이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베이 구조는 임차인분들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1층은 피로티 주차장과 함께 고급 자재, 내외부 자재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사진, 실사진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천장엔 시스템 에어컨과 인덕션, 외부에는 무인 택배함까지 설치함으로써 직장인들의 편리성 한층 더 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는 내 집 앞에 지하철까지 개통됩니다. 직장인들의 편리성 한층 더해질 수 있는 매물이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은요? 본 매물 매매가 2억 7,500만 원입니다. 전세 2억 4,500만 원 활용 시에는 실투자금 3천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 가능한 매물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금리 시대에 월세 선호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에 월세 100만 원 가능하시고요. 대출 활용 시에는 실투자금 5,500만 원이라는 투자 금액으로 투자 가능한 매물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이동에 또 가격 메리트도 갖춘 부동산 정보 체크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투자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는지도 체크해 주세요. 네, 항상 임장 활동을 철저히 하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장 방문하셔서 꼼꼼히 따져가면서 투자 가능한 매물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소액 투자라도 자신의 재무 설계 상황 꼼꼼히 따져가시면서 투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준공을 코앞에 둔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마지막 부동산 정보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동대문구 용두동 가볼게요.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용두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올 7월에 준공 예정되어 있습니다. 6층 건물 내 6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1억 8,500만 원, 전세 보증금 1억 6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2,500만 원 예상됩니다. 입지 여건부터 분석해 봐야겠죠. 팀장님, 동대문구 용두동은 어떤 매력이 있는 곳입니까? 네, 이 본 건물 2호선 용두역에서 도보 2, 3분 거리의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는데요. KTX 노선과 GTX 노선이 들어서는 1호선 청량리역까지도 도보 7, 8분이면 이용 가능한 더블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앞에는 동대문 구청과 홈플러스가 입지해 있고요. 인근에는 청량리 백화점과 롯데마트, CGV 등의 생활 편의시설들이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풍부한 생활 인프라도 같이 누려보실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고려대학병원, 경희대학병원, 그리고 성바오로 병원 등도 가까이에 있어서 수준 높은 의료 시설까지 같이 이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바로 앞에 청계천과 청계수변공원 그리고 용두공원까지 내 집 바로 앞에서 산책로 누려보실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곳에 입지해 있는데요. 또 동부 청가물시장이라든지 마장동 축산시장, 청량리 수산시장, 그리고 양령시장 등 국내 최대의 재래시장들이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물론 생필품 사시기에도 굉장히 좋겠지만 현금성 자산 많이 보유되고 있는 상위 수요 계층들이 굉장히 많은 위치일 뿐만이 아니라 이 인근 고려대, 경희대, 한양대, 서울시립대, 외국어대학교까지 대학가 밀집 지역으로서 많은 대학교 수요층들이 뒷받침이 되어주고 있고요. 또 청량리와 종로, 왕십리까지 인근에 있기 때문에 몰려드는 많은 직장인분들과 그리고 동부간선도로와 내부순환도로를 이용해서 강남 출퇴근 또한 용이한 위치이기 때문에 통근 수요층들까지 이처럼 수요층이 굉장히 탄탄하고 많은 위치이기 때문에 임대 걱정이 없는 위치여서 네. 투자용으로 보신다고 해도 혹은 실거주 목적으로 보신다고 해도 굉장히 훌륭한 곳에 입지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관련해서 이 지역에 영향 미칠 만한 개발 호재는 뭐가 있을까요? 네, 본 물간지 인근은 구역별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인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청량리 4구역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청량리 4구역의 경우에는 과거 유흥, 향락가와 같은 비선호 시설들이 있었는데요. 이 거리들이 모두 사라지게 되면서 65층의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는 이주와 철거가 80% 이상 진행이 된 상태이고요. 이 청량리 4구역 바로 옆에 있는 동부 청가물시장 부지의 경우에도 재정비 사업에 들어가서 50여 층의 규모의 건물이 약 4개 동이 들어설 예정에 있습니다. 또 이들 주상복합 건물 건설 현장들 바로 옆에 보시면 청량리 성바오로 병원이 있는데요. 이 병원의 경우에도 2019년경이면 60여 층의 종합병원으로 재건축이 예정이 되어 있다 하니까요. 2020년경이면 청량리역 주변은 60여 층의 초고층 건물들이 쉽게 말해서 저희가 쉽게 생각하는 63빌딩 같은 건물들이 약 10개 동이 들어서게 되면서 극장, 마트, 백화점, 호텔, 오피스, 종합병원 등을 모두 갖춘 원스톱 랜드마크 지역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인데요. 본 물건지 아마 최대 수혜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 교통 호재 또한 굉장히 풍부한데요. 2018년 평창 올림픽에 발맞추어서 강릉까지 이어지는 KTX 노선 들어설 예정에 있습니다. 이 노선 들어서고 나면 앞으로 서울에서는 강릉까지 1시간이면 닿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더없이 좋은 소식 아닐 수 없겠고요. 그리고 수도권의 광역급행철도인 GTX 노선도 들어설 예정에 있는데요. 청량리와 인천 송도를 연결해주는 B 노선과 의정부와 금정 연결해주는 C 노선까지 들어서고 나면 청량리역은 말 그대로 광역급행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를 하게 될 것이고요. 올해 착공 예정인 면목 경전철선까지 들어서고 나면 동북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해 줄 뿐만이 아니라 최고의 교통 요충지로까지 떠오르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진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건물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지어질지 궁금한데요. 네, 아직 준공까지 기한이 조금 남아있는데요. 올해 7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본 건물은 바로 앞에 8m 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6층 중에 6층으로 방 2개, 그리고 거실 겸 거실 겸 주방이 있고 욕실이 있는데요.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그리고 40인치 TV까지 기본적인 빌트인 옵션 굉장히 잘 갖춰질 예정에 있고요. 건물에 CCTV와 엘리베이터, 무인 택배함 등도 당연히 잘 갖춰질 예정에 있습니다. 또 1층은 필로티 구조 주차장이시기 때문에 개별 주차시설까지 이용해 보실 수 있겠고요. 시공사에서 사후 관리까지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요. 지방에 계신 투자자분들께서도 걱정 없이 투자해 보셔도 굉장히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깔끔하게 환하게 인테리어 될 거라고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 정보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앞서서 보니까 굉장히 또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네, 아마 인근에서 가장 최저가라고 해도 무방할 텐데요. 매매가는 1억 8,500만 원이시고요. 전세 시에 1억 6천 활용해 보신다면 전세 시에는 실투자 금액 2,500만 원으로 가능하시겠고요. 월세 시에 보증금 3천에 6, 70만 원의 월세가 예상이 되어지며 대출 가능 금액 1억 1천만 원으로 예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월세 시에 대출 활용해 보신다면 4,500만 원으로 투자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세 시, 월세 시 가격 정보까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 투자할 때 어떤 점 유의해야 될까요? 네, 이 지역의 경우에는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더욱더 기대되는 곳이기 때문에 개발 호재라든지 앞으로의 가격 상승 요인들 한번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고 여기도 바로
확인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설계 도면 같이 보시면서 선호하시는 구조 방향 체크해 보시면서 재무 설계까지 꼼꼼히 받아보신 이후에 후회 없는 선택해 보시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선분양 부동산 정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무리 꼼꼼하게 말씀을 드려도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고 설계 도면이나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지만 좀 더 안전한 투자가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돈 되는 부동산 정보 마지막 부동산 정보는요. 동대문구 용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되는 부동산 정보 통해서 오늘도 3가지 정보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해 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또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전화 02-2077-6394번 통해서 꼼꼼하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이 시간에는 서진 부동산연구소의 성대웅 이사, 갑진 부동산연구소의 박진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